그럼 애들만 있고 막 선생이 없고 자, 아, 근데 선생님 어디 있어요? 자고 있고 자, 아 일어났는데 너무 눈뜨기가 싫더라고. 내가 일요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한 8시 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9시 15분에 일어나가지고 정말 수업 5분 전에 도착했어. 여기 애들 고3 애들 일요일 아침 수업하는 애들이 여기 입구 번호를 다 알아. 그래서 이미 다 들어 앉아 있고 근데 제일 늦게 와가지고 자, 우리 오늘은 수열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아, 이거 진짜 있잖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생각하는 수열과 학생들이 느끼는 수열이 괴리감이 좀 큰 과목인 것 같아. 수열이 좀 그런 것 같아. 엄청 이 세상 그 어떤 단원 과목보다 할만하거든, 내가 느끼기엔. 나는 그래서 어릴 때도 수열을 좋아했었고, 다른 단원보다 삼각함수 이런 것보다 훨씬 할만한데, 지수로 함수 이런 것보다 훨씬 할만해. 막 곡선 이런 거 안 그려도 되잖아. 그림 그릴 일이 별로 없어. 일단 그 자체가 너무 좋아. 하지만 뭘 해야 되는 거냐면, 돋보기 없나, 돋보기? 관찰해야 돼, 이렇게. 희진이 되게 한심한 표정이다. 한심한 표정, 또 저런다 막 그러면서 고개를 떨구는데, 관찰을 해야 돼. 즉,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무슨 뭐 어떤 책들에 보면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하는 무슨 뭐 함수이다 뭐 이런 다 맞는 말인데,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볼 게 아니야. 그냥 나열된 수를 관찰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규칙이 있으며 이런 규칙으로 가다 보면 저 한 50번째는 어떤 숫자가 나올 것이며, 뭐 처음 10개를 뭐 더하면 몇이 되며, 뭐 이런 것들을 그냥 관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연수의 성질들을 잘 알고 계셔야 돼. 왜냐면 몇 번째 뭐 이런 개념, 몇 개의 합,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규칙을 어쨌든 잘 관찰을 해서 이 규칙들을 가지고 뭐 더하거나 뭐 빼거나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어떠한 성질들이 갖는지를 관찰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아주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어. 나열된 숫자들을 항이라고 불러. 금방 왔네. 내가 또 너를 위해 선물을 준비해놨지. 야씨, 머리가 독인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자, 제가 내일 시험 보는 친구들이야, 얘네들은. 내일 아직도 중간고사를 보고 있어. 샤프 내가 빌려줄게. 자, 몸뚱아리만 온 거야? 아니, 놓고 왔어요. 내가 지우개도 줄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아끼는 샤프야. 봐봐, 다른 거 보여? 그 여기 하얗게? 여기 초록색이었는데 다 달았어, 샤프가. 괜찮아, 고장내도 돼. 또 사면 되지 뭐. 자, 나열된 숫자들 하나하나를 항이라고 불러. 그래서 보통 소문자 알파벳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첫 번째 써져 있는 항을 이제 A1, 뭐 A2,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쓰거든. 얘를 첫 번째 항 또는 초항, 뭐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죠. B라는 알파벳을 쓸 수도 있어요. 알파벳은 뭘 써도 크게 상관없어요. 사실 상관없는데 주로 소문자 알파벳을 많이 쓰는 거지. 대문자 알파벳을 써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항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요런 표현도 나오죠. 첫 번째 항, 아니 이렇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점점점 쓰다 보면 n번째 항이 있을 거 아니야. n번째 항, 이런 거, n번째 항. 왜 혼자 C야? n번째 항, n번째 항. 이 각각의 수열 안에서 요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불러. 그냥 그 어떤 n에 관련된 식인 거야. 수열에서는 이게 짱 중요해.
마치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함수에서 그 함수식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내가 F1이 어떤 함수가 있는데 F1이 1이고 뭐 F3이 9야. 이것만 가지고는 뭐 F5를 찾으세요. 이렇게 몇이다 속단 지을 수 없잖아. 이런 만족하는 함수가 엄청 많아. 근데 뭐 이런 조건들과 다른 여러 개의 조건들을 가지고 내가 fx가 x제곱인 걸 밝혀냈어. 이러면 이제 이거 찾는 건 1도 아닌 거 아니야. 그치?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어떤 문자, 그냥 n이라는 문자를 가지고 있는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즉 어떤 수열이 뭐 첫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뭐 3이고 그 다음은 5고 그 다음은 7이고 점점점 이렇게 가는 수열의 n번째 항은 어떻게 생겼냐면 2n 빼기 1 이렇게 생겼거든. 좀 이따 알려드릴 거야, 어떻게 찾는지. 그러니까 오케이? 그 말은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그 첫 번째 항 숫자가 나오는 거고, 2를 집어넣으면 두 번째 항 숫자가 나오는 거고, 5를 집어넣으면 다섯 번째 항 숫자가 나오는 그 식을 일반항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모든 수열 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항을 찾는 게 굉장히 짱짱맨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일반항을 잘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용어 정리는 그냥 기본적인 건 이 정도면 끝났고, 그럼 나열된 수를 관찰하기로 했는데 그 관찰을 할 때 아무 규칙도 없이 막 써져 있는 숫자들을 막 관찰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렇지? 내가 내 머릿속에서 그냥 1, 7, 3, 5, 1, 0, 1, 9 이렇게 써놨어. 일단 뭐 올 거야? 모르잖아. 이거 백날 관찰해봐도 모르거든. 그냥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숫자들을 막 써놓은 거야. 이런 거는 관찰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치? 왜 관찰을 하겠어? 규칙이 있으니까 관찰을 하는 거야. 아주 여러 개의 규칙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규칙 두 가지를 배우는 거지. 하나는 더하기, 하나는 곱하기. 이 두 가지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규칙 중에 이제 그런 규칙을, 어떠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특정한 수열들은 이름이 있거든. 첫 번째 나오는 게 그러니까 등차 수열인 거야. 일정한 값이 더해짐. 어떤 숫자를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내가 딱 그래. 1을 기준으로 계속 2씩 이렇게 더해지잖아. 이런 걸 등차 수열이라고 부른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 그 더해지는 일정한 값 있잖아. 이 녀석을 여러분이 좋아하는 공차라고 불러. 그래서 소문자 D를 이용해서 이제 보통 D를 많이 씁니다. 그냥 뭐 D가 뭐 디스턴스인가 모르겠어. 나도 잘 몰라요. 두 숫자 사이의 거리 뭐 그런 의미인가?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수열 단원에서 진짜 많이 쓰이는 표현이, 문제 보다 보면 어떤 수열 AN이 있다라고 할 때 이렇게 꼭 중괄호 표시가 되어 있거든. 이런 거는 크게 너무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왜 중괄호 표시가 되어 있는지 잠깐 얘기를 하면, 그냥 이렇게 규칙 있는 숫자들을 가지고 집합을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그 수를 가지고 있는 집합인 거여서 그냥 그런 숫자들을 가지고 있는 집합입니다 정도의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크게 너무 많이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 없어요. 자, 그럼 등차 수열이 있다. 어떤 등차 수열이 있어? 등차 수열 AN이 있다는 말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막 이렇게 갈 때마다 일정한 값인 공차가 더해져야 된다는 얘기거든. 어떤 일정한 값이 더해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내가 요 맨 첫 번째 나오는 숫자를 A라고 논다고 하면, 그럼 여기 두 번째 숫자는 A 더하기 D라고 쓸 수 있겠지. A에다 D를 한 번 더한 거니까. 그치? 또 그럼 이 세 번째 숫자는 A에다가 2D를 더한 거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여기다 D 한 번 더 더한 거니까. 그럼 네 번째 숫자는 A에다가 3D, 그쵸? 사이먼 도미닉을 3D라고 부르죠. 이렇게 3D를 더한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런 규칙으로 가다 보면, 규칙이 보이나 모르겠네. 이 항 번호와 요 개수, D의 개수 사이에 지금 규칙이 존재하거든. 항의 번호와 D의 개수 사이에. 그럼
10번째 항은 뭐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 A 플러스 9D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n번째 항은 뭐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 A 더하기 n-1 D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건 공식이에요. 꼭 외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공식 등차 수열 일반항 공식입니다. 못 외우면 큰일이 나는 공식이에요. 자, 그럼 몇 개 연습을 좀 해볼까? 띵띵띵. 자, 일반항을 찾으세요. 1번 이렇게 써볼게. 초항이 3이고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찾으세요 라고 한다면 이런 얘기야. 맨 처음 3으로 시작해서 4씩 더해 나간다는 얘기지. 4씩 이렇게 더해가는 수열의 n번째 항을 찾으세요 라고 하면 초항 플러스 n-1 D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미친놈이야. 4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답 쓸 때는 보통 정리를 해서 4n-1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하나 더 연습해볼까? 두 번째 초항이 1이고 공차가 -2인 그런 등차 수열은 1 플러스 n-1 -2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야. 그럼 이 녀석을 정리를 하면 -2n 플러스 3 이렇게 되거든. 내가 이거 얘를 왜 두 개나 들었냐면 규칙을 좀 볼 거야. 이게 n을 기준으로 하는 1차 다항식이거든. n을 기준으로 하는 1차 다항식이거든. 그때 요 n의 개수들을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 요 n의 개수. 요 n의 개수는 언제나 요 공차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쵸? 즉,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있잖아. 언제나 이런 꼴이야. d 곱하기 n 하고 뒤에 것까지는 외울 필요 없어. 플러스 어떤 상수. 언제나 이런 꼴이야. 즉, n 1차 최고차항의 개수가 공차인 1차 다항식의 형태인 거야. 최고차항의 개수가 공차인 1차 다항식의 형태인 거야. 그러면 나는 이 공식을 진짜 중요하다고 외우라고는 했지만 나는 실제로 이 공식을 거의 쓰지 않거든. 어떻게 일반항을 찾냐면 봐봐. 나는 이렇게 찾아. AN을 공차가 4니까 일단 4N을 써. 뒤에 뭐 플러스 1이 있을지 플러스 5가 있을지 마이너스 3이 있을지 모르잖아. 대신에 여기다가 초항이 3이라는 건 1 집어넣으면 3이 나와야 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다 1 집어넣어서 3이 나오려면 빼기 1 딱 이렇게 써주면 된다. 여기까지 오케이?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봐봐.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 있고 다섯 번째 항이 6이래. 요런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찾으래. 그러면 이렇게 푸시면 된다는 얘기야. 공차가 3이야? 일반항이? 그럼 3n 플러스 뭐시기 모르니까 k 정도라고 써주자고. 오케이? 이게 일반항이 요런 꼴로 생겼는데 여기다 5를 집어넣으면 6이 나와야 된다 이거야. 5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15가 되니까 6이 나오기 위해서는 뒤에가 마이너스 9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찾을 거라서 나는 실제로 많이 계산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건 어떡하죠? 뭐 어떤 등차 수열이 있는데 공차가 없어. 세 번째 항이 그냥 7이고 뭐 여섯 번째 항이 16이래. 얘를 만족하는 일반항을 찾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많이 해. 일반항을 그냥 이렇게 놓는 거지. dn 플러스 k라고 놓는 거야. 얘랑 얘만 찾으면 되는 거거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나는 여기다 3 집어넣으면 7 나와야 되니까 n에다 3 집어넣으면 3d 더하기 k는 7이고요. 6 집어넣으면 16이 나와야 되니까 6d 플러스 k는 16입니다. 얘들이 연립해서 d랑 k를 찾으면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는 얘기야.
됐나요? 됐나요? n에 대한 1차 다항식이니까 미지수를 2개만 찾으면 나는 문제를 풀 수 있구나. 딱 조건이 2개만 있으면 등차수열일 때는 언제나 일반항을 찾을 수 있다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많이 어렵지 않죠, 그쵸? 많이 어렵지 않아요. 많이 어렵지 않아요. 많이 어렵지 않아요. 대신 수열이 어려운 이유는 지식이 좀 많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 거의 내 생각엔 삼각함수의 한 2~3배는 더 아는 게 많이 있어야 온전히 빠짐없이 이제 문제가 풀릴 거야. 왜 이렇게 덥니? 자, 그럼 이제 뭘 할 거냐면 등차 중앙이라는 걸 할 거예요. 등차 중앙. 자, 등차 중앙이라는 건 줄임말인데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숫자 중에 가운데 숫자를 등차 중앙이라고 부르는 거고. 즉 어떤 A, B, C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 얘네들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라고 하면 이런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어떤 상수를 더하면 다음 게 되는 거고 여기다 또 어떤 상수를 더하면 또 그 다음 게 된다는 거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 말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B에서 A를 빼면 어떤 그 상수, 더해진 상수 공차 D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C에서 B를 빼면 역시 공차 D가 돼야 되겠네. 그 말은 얘랑 얘는 같은 숫자네, 그치? 이렇게 둘이가 같은 숫자여야 되네. 이렇게 써놓으면 얘를 이렇게 이쁘게 정리할 수 있어요. 2B는 A 더하기 C 하고 이렇게 이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어떤 세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뾰로롱 이런 식을 세우면 돼. 오케이? 근데 문제가 어떤 세 숫자가 머시기, 거시기, 요식이 이렇게 써 있어. 뭔가 되게 안 이쁜 복잡한 식으로 써 있는데 그 식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이런 식으로 세우면 되는데 어떤 문제들은 저 숫자들을 주지 않고 그냥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가 있대. 뭐 그냥 어떤 문자나 이런 거 숫자 주지 않고 이러면 내가 문자를 놓으면 되거든. 근데 A, B, C 이렇게 놓지 말고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숫자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세 숫자를 이렇게 놓고 풀기를 권장을 합니다. A-D, A 플러스 D라고 놓고 푸시길 바래. 그러면 D를 더하면 다음 게 나오고 또 D를 더하면 다음 게 나오니까 이렇게 놓으면 세 숫자를 2개의 문자만 가지고 표현이 가능한 거잖아.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문제에 이렇게 뭔가 문제가 숫자가 주어져 있을 땐 이걸 쓰고 안 주어져 있을 땐 이렇게 놓고 풀자는 거죠. 만약에 등차 수열을 이루는 뭐 어쩌게 네 숫자 이렇게 4개의 숫자라고 하면 그때는 여기가 좀 특이한데 A-3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이렇게 4개로 놓고 푸는 게 편합니다. 2D씩 더해지잖아요. 2D씩. 즉 어쨌든 일정한 값이 더해지게끔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거든. 등차 수열을 이루는 5개의 숫자 라고 하면 5개는 또 이제 이렇게 A-ED A-D A 더하기 D A 플러스 ED 이렇게 놓고 푸시는 게 편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짜잔짠, 이게 등차 중앙이라는 녀석이에요. 자자자, 이러면 등차 수열 반절 배웠습니다. 반절 자, 다음은 수열의 합 등차 수열의 합인데요. 하고 더워. 자, 대문자 S하고 N이라는 요런 표현이 나오는데 요 표현은 이런 뜻이야. 초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라는 뜻이거든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합니다. 즉 SN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더하기 두 번째 더하기 세 번째 뾰로로로롱 이렇게 n번째까지 더한 걸 SN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혹 어떤 친구들이 이런 걸 좀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어. SEN 막 이렇게 쓰는 EN은 짝수니까 짝수 번째 녀석만 더한 거겠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SEN도 S로 시작하는 기호는 그냥 전부 다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이렇게 해서 다만 끝나는 지점이 그냥 뭐 EN 빼기 1 있고 그 다음 끝나는 지점이 딱 이렇게 EN에서 끝나는 이런 거. S로 표현된 건 언제나 첫 번째부터 빠짐없이 딱 이 번호의 항까지 전부 다 더한 걸 의미를 한다라는 거야. 모든 수열에서 마찬가지야. 그래서 초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합니다. 그럼 등차 수열에선 저 합을 어떻게 구할 거냐? 이런 아이디어라는 거죠. 자, 1, 3, 5, 7을 내가 더하고 싶어. 뭐 그냥 더해도 되지만 이런 아이디어들을 좀 소개를 시켜주려고 그래. 기본 아이디어는 이거야. 1, 3, 5, 7을 더한 게 얼마인지 찾고 싶으면 7, 3, 5, 7, 5, 3, 1을 한 번 더 더하자는 거죠. 이렇게 더해주면 두 줄을 더하면 여기도 8이고 얘도 8이고 얘도 8이고 얘도 8이니까 8 곱하기 4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이 값은 내가 찾고자 하는 걸 두 번이나 더했잖아. 그러니까 얘를 2로 나누면 내가 찾고자 하는 합이 나오겠구나. 이 생각으로 덧셈을 한다는 거죠. 즉 어떤 등차 수열이 있다. 어떤 AN이 등차 수열이에요. AN이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 봐봐. A1 SN이라고 쓸까? SN이 A1, A2, A3 점점점 AN이 마지막이잖아. 전전의 거 써보면 A 그럼 N 빼기 2 AN 빼기 1 AN 여기까지 이렇게 쓰면 이게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빠짐없이 쓴 거죠. 자, 먼저 좀 규칙을 보면 D씩 더해지고 있어요. D씩 더해지고 있지. 오케이? 물론 계속 D씩 더해지는 건데 이렇게 써볼게. 그럼 얘는 D가 빼지는 거지. 이렇게 얘는 이렇게 거꾸로 오면 이게 D가 빼지는 거거든. 여기까지 이렇게 다음번 항으로 가면 공차가 더해지는 거고, 그럼 앞에 항은 공차를 더하기 전이니까 D를 한번 빼야 될 거 아니니.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 S를 이 아이디어로 한 번 더 더할 거예요. 어떻게? 거꾸로 쓸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 녀석을 이렇게 쪼로롱 더하면 ESN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잘 봐. 그럼 얘 더하기 얘는 A1 더하기 AN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 건 이제 얘네 둘이 더해야 되는데 문제는 얘는 AN에서 AN-1로 갈 때는 D를 뺀 거잖아. 얘네 둘의 합하고 얘네 둘의 합이 똑같을 거라. 왜? 어떤 숫자에 D를 더했고 5, 7이 있어. 이 숫자에 3 더해서 8 되고 이 숫자에 3 빼서 4가 됐어. 이 합이나 이 합이나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쵸? 따라서 얘네 두 개의 합도 이렇게 쓸 수 있다. 마찬가지로 얘네 두 개의 합도 이렇게 쓸 수 있고 모든 줄이 다 얘로 표현이 된다는 거지. 됐나요? 그럼 똑같은 숫자만 n번 있는 거잖아. 똑같은 숫자를 n번 더하게 되는 꼴이라 똑같은 숫자 곱하기 n 해서 따라서 SN이라고 하는 녀석이 2분의 n의 A1 플러스 AN입니다. 이렇게 쓰실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등차수열의 합공식의 첫 번째 공식입니다. 등차수열의 합공식은 공식이 무려 2마리나 있어요. 무려 2마리나 있죠. SN은 이렇게 생겼고요. 자, 공식이 하나 더 있는데 두 번째 공식은 이런 거죠. 아까 전에 등차수열 일반항이 n번째 항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거든. 초항에다가 공차를 이렇게 n-1번을 이렇게 딱 더해주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자리를 얘로 바꿔서 쓰는 거지. 써도 될 거 아니야, 그치?
얘 AN이니까 바꿔서 써보면 뾰로롱 2분의 얘 N 쓰고 이제 중괄호 쓰고 여기 A1 있고 얘 더할 거니까 여기도 A1 여기도 A1 있어서 2A1 즉 초항의 2배를 하시고 N-1의 D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요 녀석도 등차 수열의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의 합 공식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죠. 휴휴휴휴 되셨나요? 되셨나요? 자, 얘도 뭐 한두 개 연습을 좀 해볼까? 봐봐. 이런 건 되게 쉬워. 초항이 3이고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에서 S10을 구하래. 즉 뭔 말이야?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더하래. 여기까지 오케이? 그 말은 2분의 n이 항의 개수거든. Sn, n이니까 S10이 항의 개수 10개 초항의 2배 초항의 2배 n이 10이니까 n-1은 9겠지 그치? 9 곱하기 공차 계산해 주시면 된다는 거. 이게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합이라는 거지. 이런 건 좀 더 어려우려나? 자, 초항이 초항이 5이고요. 뭐 15번째 항이 20인 등차 수열이 있대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 등차 수열에 그럼 S15를 구하세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즉 첫 번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 더하세요. 이런 말이야. 근데 이러면 봐봐. 첫 번째부터 15번째까지 더할 건데 문제에 주어져 있는 게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얘는 제일 마지막 항이지 그럼 그치? 그럼 SN에서 첫 번째 항과 제일 마지막 항이 주어져 있을 땐 이 녀석을 쓰면 된다는 얘기야. 2분의 항의 개수 15개에 초항 더하기 끝항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이 공식을 쓰든 이 공식을 쓰든 가장 중요한 건 n값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봐봐, 이런 게 어려워. 이런 게 어렵다. 1, 4, 7, 10, 37 얘네들의 합을 구하래. 이게 분명 등차 수열이거든. 초항이 1이고 공차가 3인 건 눈에 보여. 3씩 더하고 있으니까. 이 공식을 쓰면 돼. 문제는 이것만 보고는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 바로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럼 항의 개수를 먼저 찾아야겠네요. 그럼 항의 개수를 찾으려면 일반항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일반항이 공차가 3이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거 아시나요? 그 다음 1 집어넣으면 1 나와야 되잖아. 그럼 희진아 뒤에 몇 붙어 있어야 돼? 그렇죠. 이렇게 붙어 있으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 몇 집어넣어야 37 나올까? 10? 3 집어넣으면 37 나오지. 그 말은 얘가 13번째 항이라는 거야. 이렇게 일반항을 찾으면 얘가 37이 되는 n값을 찾아보시면 얘가 몇 번째 항인지도 찾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초항도 알겠다. 공차도 알겠다. 항이 몇 개인지도 알겠다. 합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초항도 알고 마지막 항도 알면 이게 공식이 훨씬 편해요. 사실 2분의 항의 개수가 13개고요.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이게 여기 있는 숫자 지금 13개를 더한 녀석입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음메 더운 거.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게 등차 수열의 99.9%입니다. 됐나요? 등차 수열의 99.9%예요. 99.9%. 자, 물론 이런 것들을 조금 빨리 풀 수 있는 생각들이 존재는 해. 근데 빨리 푸는 건 바람이 밑으로. 오케이. 오, 시동 꺼진다. 오, 아니야. 자. 하지만 빨리 풀 수 있는 건 좀 천천히 푸는 것들 일단 풀어야 빨리 풀든 뭐 천천히 풀든 있으니까. 자, 요 녀석을 좀 볼까요? 이게
SAN도 이걸 이렇게 보는 거지. n에 대한 다항식이잖아. 그러니까 얘도 상수고 얘도 상수인 거야. n만 문자인 거거든. 그럼 SN도 보자고. SN. 등차수열 합공식의 SN도 보시면 n만 문자 취급을 하잖아. 얘 상수고 얘 상수거든요. 그럼 이게 요 중괄호 안이 n에 대한 1차 다항식이지. 얘들이 곱해지면 dn이 생기지. dn. 그 dn이 얘랑 한번 곱하면 dn제곱이 되지. 근데 그 분모에 2가 있으니까 이 녀석은 항상 어떤 꼴이냐면 2분의 d에 n제곱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겼어요. 알았죠? 그 다음 중요한 건 여기는 모르고 이렇게 상수항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좀 어려운 얘기니까 이해 안 가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요 자리에 n을 곱하면 분자에 상수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n을 곱할 거니까. 그러니까 2로 나눠도 당연히 상수항은 없을 거예요. 즉 등차수열의 합공식은 언제나 n에 대한 2차 다항식이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상수항도 없어야 합니다까지 알고 계시면 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n제곱의 개수는 반드시 공차의 반절이어야 돼. 여기까지 오케이? 이건 등차수열의 합공식은 언제나 n제곱의 개수가 2분의 d인 상수항이 없는 2차 다항식. 상수항이 없는 2차 다항식. 상수항이 있는 2차 다항식은 등차수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았죠? 상수항이 없는 2차 다항식. 누가? 합이. 알았죠? 합이. 상수항에 대한 2차 다항식. 상수항이 없는 2차 다항식인 걸 등차수열의 합공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등비수열. 요렇게 4번만 하면 됩니다. 자. 등비. 아유 더워. 자, 짜잔. 자, 등비수열은 일정한 값이 곱해짐. 일정한 값이 곱해지는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합니다. 뭐 1, 3, 9, 27, 81, 243, 뭐 729, 5, 1000, 2187, 6000, 500, 61, 만, 몰라, 사실 이것도 맞나 안 맞나 모르겠어요.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자, 이렇게 일정한 값이 곱해지는 그런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때는 곱해지는 일정한 값을 공비라고 부릅니다. 그 등차수열에선 더해지는 일정한 값이 공차였고요. 등비수열에선 더해지는 일정한 값이 공비입니다. 라고 배운 적이 있죠? 혹시 이전에 수학원을 배워본 적은 있죠? 끝까지. 그쵸? 힘들어. 자, 주의해야 될 점은 등비수열인데 등차수열 일반항 공식도 그러면 안 돼요. 알았죠? 그 수열에 맞는 공식을 적용을 시켜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짠. 자, 그럼 등비수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점점점점 이렇게 가는 등비수열이 있으면 일정한 값이 계속 곱해진다는 거 아니야?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R. 자, 그럼 이 첫 번째 항을 역시나 A라고 이렇게 쓰면 두 번째 항은 뾰로롱 A에 R이 한번 곱해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세 번째 항은 A에 R의 제곱이 R이 한번 더 곱해졌으면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번째 항은 AR 세제곱이 곱해졌습니다.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요 녀석은 그 항 번호와 요 R의 지수에 규칙이 있죠. 규칙이 있어요, 그쵸? 규칙이 있죠. 무슨 규칙? 이런 규칙으로 가다 보면 그럼 10번째 항은 뾰로롱 뿅뿅 A에다가 R이 몇 번 곱해지겠어? 9번 이렇게 곱해질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규칙으로 가다 보면 n번째 항은 처음 초항에다가 공비인 r이 n-1번 곱해줘야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오키도키, 여기까지 오키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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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두동, 또두동. 이게 등비수열 일반항 공식입니다. 외우고 계셔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외우고 계셔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빠밤, 빰빰빰. 등비수열 일반항. 초항이 A, 공비가 R. 등비수열은 뭐 이렇다 할 많은 성질들이 없어요. 그래서 성질들 좀 이따 내가 등차 등비에 관련된 자주 나오는 성질들을 좀 정리를 해 드릴 건데, 등비수열은 생각보다 성질들이 많이 없어서 딱 기본 공식들만 가지고 좀 문제를 푸는 데만 좀 충실하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등비중항. 뽕뽕뽕. 우리 또 아이스크림 먹자. 아이스크림 먹자. 아이스크림. 졸리니까 우리 폴라포 하나씩 먹자. 그 더울 때는 얼음알갱이 같은 그런 아이스크림 먹어야 돼. 딱 폴라포 이런 색깔이잖아. 딱 그치? 자, 등비중항 역시 뭐냐면 아까 등차중항에 오늘 되게 옷들이 그런 게 되게 형형색색이네. 노란색, 보라색, 저기 파란색, 검은색, 흰색. 아 진짜 빨간색 입고 올 걸. 빨간색 그 티셔츠인데 수미사 티셔츠 있거든. 여기 수학에 미친 사람들이 이렇게 써져 있는 그 있어. 그 수미사 한 번씩 그거 해. 체육대회 해. 어린이날 이럴 때 학원 쉬거든. 그때 학원 쉬고 막 저기 남한 선생님 모여서 막 체육대회 해. 그 모든 그 수미사 전관 선생님들 다 모여가지고 와 200명 모여가지고 같이 막 체육대회 관별로 티셔츠 맞춰 입고 그 옷 입고 이렇게 남한산성 이렇게 다 같이 산책도 하고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 내가 두 번 참석했는데 한 번은 남색이어서 괜찮았거든. 근데 한 번은 남색을 입고 남한산성 했다. 근데 남한산성에서 했는데 한 번은 완전 진짜 시뻘건색을 입고 저기 종합운동장에서 했어요. 저기 창피해가지고 진짜 그 하루 종일 입고 다녔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다 그래 옷이. 언제 또 볼 일은 없겠지만 그 수미사 로고를 보면 4가지 색이 들어있거든. 그 수미사 로고에 딱 그 색깔별로 티셔츠가 있어요. 아우 진짜 끔찍하다. 자, 등비중항 역시나 이제 아까 등차중항이라는 게 있었듯이 여기도 등비중항이라는 게 있는 건데 A, B, C 요 세 녀석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건 여기다가 무언가 R을 곱해서 이게 된 거고 역시나 B에다가도 역시 무언가 R을 곱해서 이게 됐다는 건데 그럼 이렇게 써볼까? A 곱하기 R이 B라는 얘기니까 R은 A분의 B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B 곱하기 R은 C가 되는 거니까 역시나 R은 B분의 C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두 녀석이 당연히 같은 녀석이어야 되겠지요. 당연히 같은 녀석이어야 될 겁니다. 그치? 따라서 A분의 B와 B분의 C가 똑같습니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고 이 녀석을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B의 제곱은 A 곱하기 C와 똑같습니다 라는 이런 걸 얻어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세 숫자가 등비수열을 이룰 때. 그래서 어떤 세 숫자가 뿅뿅뿅 주어져 있고 걔가 등비수열을 이룹니다 이러면 이렇게 가운데 거의 제곱은 앞뒤에 곱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얘도 이렇게 세 숫자가 뭐라고 주어져 있고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쓰면 되는데 숫자가 따로 주어져 있지 않고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숫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보고 세 숫자를 이렇게 쓰면 돼. A 그냥 AR 제곱. 얘는 이렇게 놓고 푸는 게 그냥 세상 편합니다. 알았지? 어떻게 놓고 풀어도 풀이가 다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풀 거예요. 짜잔 짠짠짠 짠짠짠. 자, 다음은 뭐 앞에 여태까지 나온 것도 짱 중요했지만 여기에 이제
대체 불가. 별표가 100억 개입니다. 엄청 많이 쓰죠.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나옵니다. 아까 나온 등차수열의 합은 사실 대체할 수 있어요. 난 그래서 등차수열 합공식을 잘 실제로 쓰지도 않고요. 우리 다음 단원인 수열의 합 단원에서 시그마 기호들 좀 배우면 등차수열의 합은 그 합공식을 쓰지 않고도 얼마든지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비수열의 합은 그 어떤 무언가를 배워도 이걸 더할 수 있는 다른 아이디어는 어디서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자, 봅시다. 역시나 SN이라고 똑같이 씁니다. SN이란 표현은 수열의 종류와 상관없이 그냥 초항부터 n번째까지 합을 그냥 SN이라고 불러요. SN이 그럼 첫 번째 항을 A라고 쓸게요. 두 번째 항을 AR 이렇게 쓸게요. 그럼 공비가 곱해지고 있으니까. 세 번째 항이 그럼 AR 제곱 이렇게. 그럼 쭉쭉쭉쭉쭉 오다 보면 맨 마지막에 n번째 항이 와야 되겠지, 그치? n번째 항은 AR에 아까 일반 항이 n 빼기 1승인데 그럼 그 전에 거 하나 더 쓰고 AR에 n-1승까지 써보겠습니다. 지금 요게 n개예요. 지금 이게 항이 n개를 더한 겁니다. 자, 이렇게 더한 건데 여기다 어떻게 할 거냐? 일단 두 개로 나눌 겁니다. 첫 번째, 공비가 만약에 1이면, 만약 공비가 1이야. 공비가 1이면 SN이 얘도 A, 두 번째 녀석도 A, 세 번째 녀석도 A 이렇게 돼. 막 이렇게 A만 n개를 더하게 되는 거지. 그럼 똑같은 숫자를 n개를 더하면 그냥 A 곱하기 n입니다.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 되는 거니까 사실 이건 무슨 공식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요. 그쵸? 3, 5번 더한다고 무슨 공식이야. 3 곱하기 5지, 그치? 오케이? 근데 이제 공비가 1이 아닐 때는 조금 문제가 되죠. 자, 공비가 1이 아닐 때는 이걸 어떻게 더할 거냐가 짱짱맨 중요한데, 뿅뿅뿅 잘 기억하세요? 자, 잘 기억하세요. 아, 힘들어. 자, SN이 좀 빠르게 AR 의학 AR 제곱 의학 AR에 의학 여기까지 써놓고요. 이 녀석의 양변에 공비를 곱할 겁니다. R 곱하기 SN 이렇게. 그럼 좌변에 공비를 곱했으니까 우변에 있는 모든 항에도 공비를 곱해야겠지, 그치? 우변에 있는 모든 항에 공비를 곱하면 잘 보세요. AR 제곱 이렇게, AR 세제곱 또로로롱 AR에 n 빼기 1 더하기 AR에 n승 이렇게 될 겁니다. 뾰로로롱. 그래서 요 두 녀석을 뾰로로롱 이렇게 빼주시면 1-R의 SN으로 이렇게 묶어낼 수 있고요. 빼주시면 얘네 둘이 똑같이 생겼어요. 얘에서 얘 뺀 게 이렇게 없어질 거라. 안녕. 너도 안녕. 얘도 너도 안녕. 이 방향으로 이렇게 너도 안녕. 너까지 안녕. 이렇게 없어질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없어지고 나면 남은 녀석이 윗줄에 하나, 아랫줄에 하나 이렇게밖에 안 남았죠. 그럼 윗줄에 A에서 아랫줄에서 AR을 뺄 때, AR의 n승을 뺄 때 A로 이렇게 묶어서 1-R의 n승입니다. 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SN이 1-R분의 A의 1 빼기 R의 n승. 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뿅뿅뿅. 자, 뿅뿅뿅. 좀 마음에 안 들게 생겼죠, 그쵸?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이런 거니까 R-1분의 A의 순서 좀 이쁘게 R의 n승 -1. 자, 요렇게 써주시면 더 이쁠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요 n 있잖아, 요 n 언제나 항의 개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언제나 요 n이랑 똑같은 숫자여야 돼요.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아이들이 이런 거 짱짱 많이 틀려요.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3의 20승. 자, 이러면 애들이 이게 20개인 줄 안다고, 항이. 3의 1승부터 20승까지만 20개고요 1 하나 더 있으니까 21개죠 지금. 그러니까
공비 빼기 1분의 공비가 3이고요. 30 곱해지니까요. 초항은 1이니까요. 1 곱하기 3의 몇 승? 20. 1승 빼기 1. 이렇게 쓰셔야 한다는 거예요. 초항은 1이고 공비가 3이니까 R 자리에는 3, N은 항의 개수, A 자리엔 1, 초항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없습니다. 아이 귀때기 시려. 서인데 귀가 시렵네. 자, 이게 등비수열의 합 공식 가지고 여기까지는 사실 그 우리 반에서 8등급 하는 애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케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야. 아마 전국에 모르는 고등학교 2학년은 아마 전국에 10% 미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9등급이 그거 알아? 1등 그 등급별로 그 비율이 대칭적인 거 알아? 상위 4%가 1등급이고 하위 4%가 9등급이에요. 나는 아직까지 성적표에 누군가의 성적표에 9등급이 써져 있는 건 본 적은 없고요. 8도 못 봤고 네, 7까지는 봤어요. 6, 7은 내가 몇 번 봤어. 6, 7은. 뭐 5는 뭐 비일비재하고요. 사실 5등급이 제일 많아요. 상위 40%부터 60%까지 무려 20%나 5등급이니까 5등급이 사실 그러니까 평균치죠. 5등급 하면 개똥멍청인 줄 라고 생각이 들지만 나 5등급 맞아서 개똥멍청이야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5등급이 평균이에요. 40%에서 60%까지 아 그냥 5등급 맞았으면 아 나는 그냥 우리나라 평균이구나 우리 학교 평균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무슨 수업 시간에 사탕을 먹냐. 아 졸려서 사탕으로 맞으면 좀 잠이 깰 텐데. 자 드세요. 햄버거, 치킨, 피자 이런 건 안 됩니다. 알았죠? 자. 되다. 이거 여자친구가 사줬어요. 이거. 내가 선풍기 하나 사야 될 것 같아 했더니 사줬어. 비싼 게 있었지만 제일 싼 걸로 골랐어요. 양심적으로. 55,000원이에요. 좋아요. 자, 지금 뭐 할 거냐면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에서 좀 자주 나오는 성질들을 좀 써드릴 거예요. 자주 나오는 성질. 자주 나오는 성질들을 간단한 예시와 함께 우리 좀 관찰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어떤 수열 AN이 얘가 등차수열이잖아. 어떤 AN이 등차수열이 하나가 있으면 뾰로롱 R의 AN승 요렇게 생긴 수열은 등비수열이야. 무슨 얘기냐면 R은 어떤 상수인데 1, 3, 5, 7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다고 해봐. 그러면 밑을 5로 해서 5의 1승, 5의 3승 지수 자리에 이렇게 저 숫자들을 집어넣는 거지. 이렇게 만든 수열들을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그럼 얼마야? 5의 제곱씩 곱해지는 거 아니야? 5의 제곱이 곱해지니까 그 등차 수열이 지수에 딱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등비수열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럼 요 수열에서 공차를 D라고 하면 요 수열에서의 공비는 R의 D승입니다. 요 정도의 규칙. 자, 두 번째는 거꾸로 AN이 등비수열이면 로그 K의 AN 이렇게 생긴 녀석은 등차수열이. 당연히 밑에 들어가는 저 K는 1이 아닌 양수여야겠죠. 그렇죠? 역시 이런 얘기야. 등비수열이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이렇게 간다고 치죠. 등비수열이잖아. 밑을 2인 로그로 따지면 더 쉽고 로그 2의 2 로그 2의 제곱 이렇게 진수 자리에 저 녀석들을 차례대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지. 2의 세제곱 로그 2의 4제곱. 내가 좀 이쁜 숫자로 써서 그렇지 밑이 안 이뻐도 성립은 합니다. 어쨌든 항상 성립해요. 얘가 공비가 그럼 R이라고 하면 요 등차수열의 공차는 로그 K의 R입니다. 항상 요 딱으로 생겼어요. 빨리 졸려라. 짜잔. 짜잔짠. 자, 다음은
얘네들이 비슷한 거니까 하나로 묶어요. 또 다음 녀석은 자 이런 거야. 봐봐. 이거는 뭐 숫자로 뭐 그냥 뭐 말로 쓰기는 좀 그렇고 그냥 숫자를 예를 들어주면 되는데 3, 7, 뭐 4씩 더하고 있죠. 11, 15, 약 10 얼마씩 넣어야 돼? 19, 23, 27 지금 머릿속으로 지금 다 따라오고 있죠. 31, 우각 35 점점점 이렇게 한 등차 수열이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등차 수열이 있으면 공차가 지금 얼마야? 4조? 4조? 자 이걸 퐁당 퐁당 돌을 던지자 이렇게 관찰해도 여전히 등차 수열입니다. 또 내가 그 체크한 숫자들만 여기 지금 이렇게만 관찰을 해도 여전히 등차 수열이죠. 8씩 더해지고 있죠. 그쵸? 여전히 등차 수열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치? 눈으로 지금 8씩 더하고 있죠? 그쵸? 8씩 더하고 있죠? 자, 마찬가지야. 개수를 좀 다르게 건너뛰어도 뭐 2개씩 뭐 이렇게 2개씩 이렇게 2개씩 건너뛰어도 여전히 일정한 개수만큼 건너뛰면 여전히 등차 수열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이런 얘기고요. 또 합 얼마야? 합 얼마야? 합 얼마야? 합 얼마야? 얘네도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16씩 더해지고 있죠 지금. 그치? 이렇게 일정한 개수만큼씩 잘라서 더해도 여전히 등차 수열이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다음은 등차 수열에서 내가 앞에 몇 개 갖다 지웠어. 여기서부터 관찰해도 그냥 맨날 계속 등차 수열이죠. 그렇죠? 그냥 초항만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중간부터 딱 잘라서 해도 등차 수열입니다. 자, 참고로 이 등차 수열을 역수를 취해 볼까요? 이러면 당연히 등차 수열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등차 수열이 아닙니다. 이 녀석은 조화 수열이라고 불러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조화 수열은 뭐냐면 등차 수열을 역수를 취해 놓은 녀석들입니다. 그러면 규칙은 어떻게 찾냐? 역수를 취해서 등차 수열로 풀면 됩니다. 거의 나오진 않을 거예요. 안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등차 수열의 성질 중 하나, 뭐 글씨 쓴 건 없는데 퐁당퐁당도 다 등차 수열이고 일정한 개수만큼씩 잘라서 더해도 여전히 등차 수열입니다. 에 대한 얘기고요. 자, 또 등비수열 성질도 볼까요? 좀 쉬운 숫자로 써볼까? 1, 2, 4, 8, 16, 32, 64, 128, 256, 512, 1024 이렇게 써놓고 퐁당퐁당 또 볼게요. 퐁당퐁당 돌을 던질까 말까 해도 여전히 등차 수열이죠. 아 미친놈, 등비 수열이에요. 얼마씩 곱해지고 있어요? 유나야? 뭐라고? 아니 이게 퐁당퐁당 빨리 4씩 곱해지고 있어요. 등비 수열이죠. 여기까지 오케이? 뭐 다르게 퐁당퐁당해도 여기서 시작해서 2개씩 건너뛰어도 여전히 등비 수열입니다. 8씩 곱해지고 있어요. 이 대신 규칙 있게 잘라야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퐁당 왔다가 봉당 왔다가 봉당 이러면 안 돼요. 알았죠? 규칙 있게 가야 등비 수열입니다. 자, 또 마찬가지야. 자, 아까랑 마찬가지로 다음은 얼마? 3. 다음은 얼마? 이렇게 일정한 개, 꼭 2개가 아니라 3개씩 해봐도 됩니다. 개수만 일정하면 돼요. 얼마? 얼마? 갑자기 느려지죠? 192. 얼마씩 곱해지고 있어? 4씩 곱해지고 있어요. 즉 여전히 등비수열이 됩니다. 또 등비수열에서 신기한 점은 역수를 취해도 여전히 등비수열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역수를 취해도 2분의 1씩 곱해집니다 라고 하면 되죠. 공비도 역수가 될 뿐이지 등차수열의 역수는 등차수열이 아니지만 등비수열의 역수는 언제나
등비수열입니다에 대한 얘기예요. 도쿄키, 도쿄키, 도쿄키. 여기까지가 등차 수열과 등비수열에서 뭐 종종 나오는 성질들 중에 하나고요. 자, 딱 하나만 더 배우고 좀 쉴게요. SN으로 AN을 찾기. 자, 이게 또 핵만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테마냐면 SN을 우리 문제에서 초항부터 N항까지라고, N항까지 합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로 했잖아. 근데 우리 문제에서 SN이 이렇게 생겼대.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이렇게 생겼대. 그때 이걸 가지고 AN은 그럼 무엇일까? 를 찾아보라는 얘기야. 오케이? 어떤 수열의 일반항이 어떤 숫자들이 규칙적으로 나타나져 있는 그 수열을 N개를 더했더니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이 됐다 이런 얘기잖아. 그럼 거꾸로 그 n개의 합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 n번째 항은 얼마니를 물어보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이건 어떤 생각이냐면 이런 생각인 거야. 이런 생각인 거야. 자, 이런 생각인 거야. 이런 생각인 거야. 이런 생각인 거야. A1은 언제나 S1하고 똑같아요. 왜냐면 SN이 초항부터 N항까지 합인데, 그럼 S10은 초항부터 10번째까지 합인데, S5는 초항부터 5번째까지 합인데, S1은 초항부터 초항까지 합, 즉 초항 하나만 있는 걸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A1은 언제나 S1하고 똑같아, 그치? 그럼 A2는 두 번째까지 더한 거에서 첫 번째를 빼면 됩니다, 딱. 그렇잖아? 첫 번째, 두 번째 더한 거에서 첫 번째 자리를 빼면 얘가 나오는 거니까. 처음 두 개 합이 이거고 처음 하나의 합이 이거니까. 마찬가지로 A3는 그러면 세 번째까지 합에서 두 번째까지 합을 빼면 되겠죠. 그 머릿속에 이제 이런 그림을 좀 그리는 거지. 항이 세 개 탁탁탁, 그 밑에 두 개 탁탁 딱 빼면 세 번째가 나오겠네. 그러면 A4는 S4에서 S3를 빼면 되겠네, 그치? 그럼 요 한 녀석만 좀 따로 놀고 여기서부터 무언가 좀 규칙 있게 써지네, 지금. 그치? 규칙 있게 써지지. 그 규칙을 좀 한번 나열을 해보면 이제 이런 건 좀 그럼 n번째는 그럼 SN에서 SN-1을 빼면 되겠네. 이렇게 해주자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부터만 규칙이 있기 때문에 요 식은 n이 2 이상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자, 아유 되다.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봐봐. 연습. 어떤 SN이 n 더하기 1분의 n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어떤 수열을 더해야 니네는 SN이 n 더하기 1분의 n이 되는지 몰라요. 알았죠?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알았죠? 뭘 더해야 저게 돼, 쌍? 이걸 가지고 AN을 구하시오. 자, 이런 문제야. 사실 AN을 구하시오라는 말은 일반항을 찾으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일반항을 찾았다라는 말이 1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항, 2번, 2 집어넣으면 두 번째 항, 3 집어넣으면 세 번째 항에 나오는 그 식을 찾으라는 얘기잖아. 결국은 그게 무슨 얘기야? 수열의 모든 항들을 찾으세요. 이런 말이야. 여기까지 오케이? 모든 항들을 다 찾으란 얘기야. 근데 그걸 한꺼번에 찾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요식을 써서 요식은 2 이상일 때만 2 이상인 모든 숫자일 때만 쓸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항일 때는 요 녀석을 쓸 수 없다는 거고 첫 번째 항은 귀찮지만 좀 따로 찾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풀이 과정을 보시면 첫 번째 항은 S1하고 똑같기 때문에 여기다 그대로 1을 집어넣으시면 2분의 1이 나오고요.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걔네들은 전부 다 이와 같은 규칙이 있어서 걔네들은 통틀어서 한 번에 이걸로 찾을 거라는 거야.
첫 번째는 규칙이 없잖아. 좀 다르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만 따로 찾고 두 번째 이상은 이런 규칙, 좀 규칙 있게 써 있으니까 그 규칙대로 한꺼번에 처리를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럼 n이 2 이상일 때는 그때 an은 sn에서 sn-1을 빼면 되는데 sn이라고 하는 녀석은 n 더하기 1분의 n이고요. 그럼 sn-1이라고 하는 녀석은 n분의 n-1이라고 쓰면 되거든. 그치? 요 n 자리에 n-를 집어넣은 거니까. 둘이 이렇게 빼서 통분해서 정리하잖아? 내가 이걸 항상 쓰는 예라는 게 내가 결과를 그냥 외우고 있어서 그래. 니들은 통분하고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알았죠? an이 저렇게 정리가 됩니다. a의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정리가 돼요. 근데 그럼 요 식은 n이 몇일 때만 넣을 수 있어? 2 이상부터만 넣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두 번장이 나오고 저기다 3 집어넣으면 세 번장이 나오고 저기다 5 집어넣으면 다섯 번장이 나오는 거거든. 근데 여기다 1 한번 집어넣어보면 몇 나와? 2분의 1 나오지? 넣으면 안 되는데 넣었더니 원래 초항하고 똑같은 값이 나오잖아. 이해돼? 이런 거야. 원래는 넣으면 안 되는 건데 대입을 해봤더니 똑같은 값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그냥 넣어도 된다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그렇게 약속을 하자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원래 넣으면 안 되는 식인데 1을 집어넣어도 똑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2 이상만일 때 성립한다라고 하지 말고 그냥 an이 이렇게 써놓고 다른 표시 안 해놓으면 그냥 이게 뭐 뭐든 항상 성립한다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냥 저렇게만 답을 쓰시면 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이게 우리 문제의 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sn이 2 곱하기 3에 자 이렇게 생겼다. 자 역시 저걸 가지고 an을 찾아보래. 오키도키 an 한번 찾아봅시다. 그럼 an 찾을 때 a1은 s1이랑 똑같아서 1 집어넣으면 얼마야? 3에 9, 28, 17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은 과정으로 찾을 거예요. 근데 n이 몇 이상일 때? 2 이상일 때 그때 an은 sn에서 sn-1을 이렇게 빼면 되는 거니까 sn-1이라는 건 참고로 요 n자리에 n-를 집어넣은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두 녀석을 빼면 얘 빼기 얘 하면 어차피 마이너스 1은 없어질 거라 2 곱하기 3의 n 플러스 1에서 2 곱하기 3의 n승만 빼면 되는데 우리 이런 거 뺄 때 묶어내죠. 뭘로? 둘 중에 지수가 낮은 걸로 3의 n으로 이렇게 묶어냅니다. 2도 묶어낼 수 있죠. 이렇게 2도. 여기 2도 묶어냈고 3의 n승도 묶어내면 여기는 3이 하나 남았고 여기는 다 끄집어냈으니까 1이 남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 2가 되고 뒤에 2도 있어서 4 곱하기 3의 n승입니다.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혹시나 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1 하나 싹 집어넣어 봤더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면 에이 원래 넣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냥 넣지 말자고 하자. 그냥 계속 안 나오니까. 근데 그러면 답을 어떻게 써줘야 되냐? 답을 이렇게 써줘야 돼. an은 해놓고 n이 1일 때 항의 값과 n이 2 이상일 때 값을 따로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n이 1일 때 값은 17이고요. n이 2 이상일 때의 값은 4 곱하기 3의 n승입니다. 이렇게 써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즉, 첫 번째 항이 왕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케이? 첫 번째 항이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얘는 원래 왕따를 당하는 거였는데 사실은 보니까 사실 아니었어. 왕따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그치? 얘는 왕따를 여전히 그냥 계속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따로 써주셔야 된다고. 같이 못 놀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왕따의 전조 증상을 사전에 발견을 해서 우리 왕따를 예방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사전에 얘가 여기까지 끝까지 찾아보지 않고 이렇게 하나로 뿅 써질지 두 개로 나눠서 첫 번째 항이 왕따 당하고 있을지를 저 주어진 식만 보고 구분할 수 있어요. 이걸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구분하는 식은 무엇이냐? S에 빵이라는 걸 넣어봐요. 이게
왕따 판별법입니다. 즉 S0가 만약에 0이 되면 왕따가 없는 거예요. 왕따라는 단어 안 좋은데, S0가 0이 안 되잖아? 얘는 A1이 왕따를 당하고 있는 상황. 자, 왕따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 이런 거 안 좋은 문제야. 그냥 안 좋은 문제, 나쁜 문제야, 어려운 문제야. 그러니까 짜증나는 문제야. 즉 봐봐, 여기다가 n에 0 집어넣으면 0 나오지. 그러니까 걔는 여기 찾은 식에다 1 집어넣으면 얘가 똑같이 딱 나오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요 식에다가 0 집어넣어도 0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항이 지금 무조건 따로 노는 식입니다를 결과를 찾기 전에 사실 알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순서를 어떻게 푸는 거냐면, S0이 0이 아닌 건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풀어야 되고, 내가 뭐 SN이 주어졌다? 그럼 0부터 한번 딱 집어넣어봐. 0이 나오잖아? 그러면 안 쓰면 되지. 이만큼 안 쓰면 돼. 그냥 맨날 성립합니다 라고 해도 된다고. 그래서 A는 저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해도 무관하다는 거죠. 다만 아쉽지만 서술형에 쓰긴 좀 그래요. 서술형엔 항상 이렇게 써주시길 바랍니다. 서술형에 쓰긴 좀 그렇습니다. 힘드네요. 좀 쉬었다 합시다. 좀 쉬세요. 나는 지금부터 쉴 거니까요.